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주로 이제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고 발명이 되고, 여기 그 헨리 포드가, 여러분 포드 자동차 회사 아시죠? 그 만드는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옛날에도 컨베이어가 있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이래 뭐, 내 참 이야기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자동차 산업에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몇 사람이 계속 뭐, 뚜껑 만들고 뭐, 이거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굉장히 세분화 해가지고 분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컨베이어 쭉 가면 누구는 바퀴 끼우고, 누구는 볼트 끼우고, 누구는 유창막 끼우고,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처럼 그렇게 기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헨리 포드가 없었으면, 그 당시로서는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체제가 굉장히 늦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이라 해가지고 모션 스타디, 타임 스타디를 해서 굉장히 그 근로 작업을 합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 뭐냐? 이때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5배는 높여줘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임금이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죠. 그리고 근로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급속하게 대량 소비, 대량 생산 체제로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는 없나? 록펠러가 누구냐면 여러분 석유왕.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어 미국 석유 생산량의 95%를 지가 독점을 했다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도 있고 있죠. 카네기 멜론 대학 만든 사람인데, 카네기 철강왕.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JP 모건이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JP 모건도, 그러니까 이 JP 모건, 카네기, 록펠러가, 미국의 그 근대 산업, 지금 같은 미국을 만든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굉장히 악덕 기업주였어요. 생전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기부합니다. 거의 많은 재산을 약 한 70, 80% 기부를 해요. 그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기부 안 하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대대로 물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필요한 거지. 안 그러면 나중에 뭐,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비약적으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는 이제 거의 21세기 무렵에 밀레니엄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1990년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00년대가 들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 일어난 그 산업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이 가장 잘한 게 그때 벤처 붐을 일으킨 거예요. 저도 벤처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지만, 그래서 제가 젠트리에서 거지됐습니다. 젠트리 계급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성 안에 살았었어요. 지금 쫓겨나서 그렇지. 그는 피를 봐야 된다고. 제 같은 사람들이, 어설픈 놈들이 있어야지 기술 개발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었었습니다. 저도 기여를 했습니다. 인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미국 선거를 보면서 이번에 느낀 게, 진짜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난 미국이 저런 나라일 줄 정말 몰랐다. 저런 개판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저는 미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1년 전에 글을 올렸지만, 또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 융합입니다, 융합. 4차 산업혁명은 별건 아니고, 막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집약하는 거고, 섞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합입니다, 결합. 초연결 사회를 갖다 지향하는 거죠.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초입 단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시사점은 뭐냐.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구의 인구가 지금 74억 명인가, 77억 명인가 이런데,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걸 77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살생을 하느냐고. 우리가 섭취하는 고기도 얼마나, 지금도 도축 쪽에서 도축되고 있다고. 그럼 나는 뭐 고기도 좋아하고 오늘 아까 고기 만두면 저도 먹었는데요. 저도 철이 들다가 이미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철이 들다 보니까 아직도 고기를 먹는 거라.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보다 철이 들었으면 고기 안 먹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살생을 하는 거야. 77억 명이에요, 77억 명.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속 단계에 들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30년 지나면 그럴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2000년대 딱 들었었지만, 실제로 그게 보편화되는 데는 약 20, 30년 걸린 겁니다, 20년.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여러분들, 저는 자율주행차 어쩌고 해서도 그거 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타다가 죽는 거야, 그거. 자다가. 물론 자다가 죽으면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되려면 진짜 눈 감고 자면서 집에까지 자율주행 자동으로 되려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한 30년 걸린다고. 도로도 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도로도 전부 다 신호도 다 바뀌어야 되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뭐 그냥 뭐 자율주행 한다고 차가지고 그냥 핸들에 손 놓다가 큰일 납니다. 뭐 3년 후에는 뭐 4등급 정도의 뭐 수준이 나온다 하는데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차선 뭐 이탈하지 않게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자로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은 우리가 계속 저출산이잖아요. 나는 이런 이야기 할 때, 나 참 공개석상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30년 후를 내다보면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5천만 원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우리나라는 너무 운이 좋아. 미리 지금 저출산되고 있어. 30년 후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3분의 1은 줄어든다고. 지금 막 대량으로 애를 낳는 나라들은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후진국에서 절대 면하지 못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일 거고, 그런 나라는. 왜냐? 지금 미국이 왜 저런 현상이 생깁니까? 빈부의 격차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일걸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나 이래보다 하도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누구죠? 트럼프.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이 왜 집권을 할 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노동자들이거든요. 백인 노동자들. 그게 언제부터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냐면, 2007, 8년도에 일어난 미국의,
예,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못 사는 거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좀 바꿔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 선벨트는 아시죠? 선벨트. 미국의 그 남부 지역에 따뜻한 지역을 선벨트라고 그러고, 러스트벨트라는 것은, 러스트라는 게 녹슬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공급이 제일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북쪽이, 북쪽이 여러분들 공화당, 원래는 남북전쟁 때 보면요,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남부 지역에 있었어요, 농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화당 없어져야 돼, 실제로는. 미국의 공화당은. 아니, 어떻게, 노동자들이, 원래는 그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 남북전쟁으로 다시 뭐 노예제도로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링컨 대통령이 자본가들을 대변한 거라고, 경제적으로 보면. 왜? 노예가 해방이 돼야지 자기들이 부족한 노동력으로 막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남부 지역에서는 어때요? 농사 지으니까 노예제도가 있어야지 싸게 또 자기들이 노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게 남북전쟁이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노예 해방이라는 면도 있죠. 그런 걸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짧은 시각으로 보면 그런 현상으로도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지금 거꾸로래요. 그래서 저도 혼돈이 굉장히 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지금. 거꾸로 가면. 갑자기 뭐, 아들이, 뭐, 노동자들 뭐 어쩌고 해서고, 뭐. 국민의힘? 예. 그러고 또 민주당은 또 이상하게 또 뭐, 그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도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 국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만들어지고 유엔도 탄생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발전은 이와 같이 17세기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도 건보니 제도를 포기를 합니다. 건보니 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파운드화 1파운드에 금 몇 그램 뭐 이런 거예요. 몇 온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건보니제인데 그게 경제가 발전하니까 금이 그만큼 있습니까? 화폐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보니제도를 폐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브레튼 우드라는 게 뉴햄프셔주가 있어요. 뉴욕주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서 이제 44년도에 또 연합국들끼리 모여가지고 브레튼 우드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동화화하면서 금본위 제도를 또 다시 채택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1온스당, 금 1온스당 35달러 고정이 돼요. 지금 금 1온스당 한 2,000달러 합니까?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하거든. 금본위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닉슨이 71년도에 금본위 제도의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록 미국이 지금까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가 사용되고 있지만 금본위 제도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왜 달러의 역할을 이야기했냐면요. 이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 IT 쪽이 굉장히 발전하지 않으면 이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수학이거든요. 그게 컴퓨터의 이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 컴퓨터 발전과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금융자본 체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업자본에서. 이때 우리가 IMF 딱 맞습니다. 그 IMF가 왜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걸 다 뺏겼습니다. 누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IMF라는 지배체제 하에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그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외국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은 끊임없이 달러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또 신생 이 거대 국가가 되려고 하는 여러 몇몇 국가들이 앞으로 또 20, 30년 후에 또 나타나겠죠. 그 나라들은 또 자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려고 하거나 또 달러와 같이 공용으로 또 공통으로 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계속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수중 자본주의가 이제 대두되는 이유가 이게 자본주의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한테 막 욕을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요. 내리면 절단 나고 올려도 절단 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랬어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폭락하면 나라가 휘청거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제가 그 글도 올렸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제 글 혹시나 페이스북에 제 이름 아시니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진짜 참된 선진국가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세 채인 사람 잘 있습니까? 두 채 있으면 괜찮아. 어쨌건 뭐 그러면 한 채 팔아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러면 계속 시골로 가야 돼. 팔로 시골로 가고 시골로 가고 시골로 가고. 나중에 무인도까지 가야 돼. 계속 쓰면 그죠? 무인도 가면 한 대 없이 있나? 없지. 근데 내 세대만 보면 괜찮아요. 부동산 가격 오르고 뭘 하면.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생산 쪽으로 흘러야 되는 거지. 부동산 이게 계속 쉽게 해가지고 자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국민들이야 6분이 그냥 지 책상 값만 계속 올리는 거야. 10,000원 내일 15,000원 줄게 17,000원 줄게 올렸다. 누가 사는데 나중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무너진 겁니다. 두 번 다시 저는 집값 올라야 된다. 그거는 내 세대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억을, 한 20억을 가지고 있어. 그 자식이 둘이야. 부인 하나 있고, 부인 한 사람 있고. 그럼 3명 아닙니까? 상속세 떼고 나면 1인당 한 3억 돌아갑니까? 한 3, 4억? 그러면 저거 손자를 생각해 봐. 사업가 먹고 살 수 있나? 못 먹고 살아요. 차라리, 이는 토지 자본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본으로 흘러가가지고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고 취업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끝도 없이 또 부자도 될 수도 있고 집값 뭐 한 1억 올라가 이게 부자가 아니라 그죠? 사업을 해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대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회가 돼야지 발전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점점 나 죽어가는 뭐 부모 새끼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차라리 그때 2000년, 99년도 2000년에 벤처 투자 안 하고 땅 샀으면 진짜 내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는. 그때 저도 믿었어요. 부동산 신화는 안 온다. 근데 내가 이게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런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주의는 이제 이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아까대로 다시 돌아가면 리먼 브라더스 이게 이제 금융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인데 인베스트먼트 이제 뱅크인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상업은행입니다. 이 사람 미국은 상업은행도 있고 투자은행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그 사모펀드 문제점 신문에도 많이 보시잖아요. 막 그러면 지도네요, 이게. 이런 관리 체제 하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이. 경기 환경은 뭐 지금처럼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미국은 끝까지 달러를 보완하려고 하고요. 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기축통화로서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그러면서 세계의 변화는 계속 4차 산업혁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만 이야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신조, 저도 이제 여기 있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시간은 한 5분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인구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지구는 멸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멸망하겠죠.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멸망하겠죠. 왜냐? 77억을 먹이 살릴 수도 없고 끊임없이 빈부격차 때문에 시달리다가 못 사는 사람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야 되는 이런 힘이 없어가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괜찮지만 굉장히 많단 말이다. 그죠?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인구가 일단 줄여야 된다. 그리고 환경하고 인간하고 자연하고 인간하고 같이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려면 인구가 이래 많아서 절대로 안 돼요. 산에 가면 전부 다 너무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저는 뭐 저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장려하다가 큰일 나죠. 장려는 아니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다. 30년 후를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차라리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0년 후에는. 그야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인구는 적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출산하면 돈 얼마, 그거는, 복지 차원에서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한 명 오면 몇 천만 원 준다. 이런 거는 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부부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하고 또 혼인율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또 문제가 다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가지게 하고, 이거는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자식을 낳아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은 아직은 좀 미개하다. 앞으로 길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인구가 많은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일 한 요건입니다. 인구가 1억 명 이상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제가 보기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인구가 저래 많아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저 몇 명이 누리는 거지, 절대 중국 이하의 인민들, 몇억 명입니까? 15억 택도 없습니다. 누가 먹이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들은 끝도 없이 지구에 불량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싸게 쓰고, 인구 줄여야 된다, 중국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도를 별로 좋게 안 보는 이유가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신분 제도가. 인간 자본주의가, 아까 제가 피를 흘려가지고 사유재산제를 쟁취를 근대 3대 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유재산 보장이거든요, 사유재산제. 인도는 사유재산제는 고사하고 신분 보장도 안 되는 국가예요. 이제는 신분 제도가 철폐된지 몰라도 이런 나라의 창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천민들은 죽을 때까지 천민으로 살아야 되고, 위에 귀족들은, 지금도 나는 인도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발전할 수 없는 나라다. 가면 개판은 거죠. 텔레비에 보면 전염병이 제일 많이 번지는 장티푸스하고 그 콜레라가 제일
창고라 지역이 인도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이걸 제가 왜 했냐면, 너무 독특해가지고 제가 이 YG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흘러들으십시오. 여하튼 이제 춘군인데, 양현석이가 춘군입니다. 옛날에도 양아치라, 양아치. 명아치지. 옛날에는 명아치였어요. 뒤에 백댄스도 뭐 하다가 뭐죠.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양궁, 그 이후에 이제 스테이지와 아이들 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그러다가 양궁기획 만들어가지고 나를 용서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 쫄딱 망했어요. 그 나를 용서해라 하는 말, 그 노래 부르는 가사대로 가수는 간다 합니다. 그러다가 망했어. 그러다가 저 돈벌 솔로로 데뷔하다 가지고 중박을 터주고 진우션, 세븐, 휘성, 거미, 사이, 빅뱅, 싸이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요즘은 있죠 블랙핑크인가? 예, 예, 예. 나는 이제 그 이제 마이클 잭슨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제가 그걸 하려고 성공 비결이 뭐냐? 네, 이걸 사실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프로듀서가 옛날에는 기획사 하면 프로듀서가 별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가수, 작곡가. 그런데 기획사라는 기업은 대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중심으로 프로듀서가 있어야지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중에서 한 놈은 건지는 거야. 옛날에는 한 놈만 붙들고 나오나 하면 나오나 하면 죽으라고 하는 거. 남진 하면 남진, 기타 좀 끝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면 지금도 끝도 없이 춤추고 막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훈련받는 연습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놈만 건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옛날에는 나오라 하면 죽으라고 나오나, 막. 죽을 때까지. 남진 가면 죽을 때까지 남진이고, 이미자 가면 죽을 때까지 이미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4, 5년 써먹다가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이 들면 가는 거고. 이 기획사조차도 이게 바뀌니까 현대화되고 세계적인, K-팝이라고 해야 됩니까? K-문화, 뭐, 이렇게, 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게 된 것도, 이런 사람들이, 비록 뭐, 마약도 하고, 뭐, 뭡니까? 도박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가. 아무리 뭐 잘 만들어내고 뭐합니까? 이는 한두 사람이 국익을, 우리나라를 선전하러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사람들의 노고는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는 못 되고요.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